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일도 바쁘고 건강도 챙기느라 책을 읽으면서도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 보라고 말하는 책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은 필명 세이노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대의원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베스트셀러의 순위에 있는 그러한 책이죠. 이 책은 일반 책의 한 2배 정도 되는 두께예요.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책의 가격은 7,2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었냐면 이 책을 지으신 세이노님이 자신의 인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시고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광고를 달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서 더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1부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학력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돈 똑바로 알자.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이 담겨 있고요. 3부에서는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좋은 의사 만나는 법, 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 공무원 만나는 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세이노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문의 메일을 남기신대요. 그러한 메일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담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좀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분이시라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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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 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 하던 과의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say no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 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 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이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어서 읽어드릴 부분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건강 최고다 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죽어라 공부한 결과 몇 개월 후 치른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변화가 없었다면 노력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화가 안 된다느니 등등 갖가지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 몇 개월 열심히 해보아도 수입이 즉각 느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쉬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에게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만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말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10번 이상 고민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어니 제이 젤렌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며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는 일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나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이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에 가서 며칠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10분을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나는 올빼미 체질이어서 늦게 자기에 새벽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을 믿는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말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라. 고민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라.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뜻이고, 문제는 해답 혹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은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